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차트를 관찰하다가 오늘 말씀드린 이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이번이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손절 라인을 명확히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익절도 과욕을 부리지 않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그널 파인더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차트가 끝없이 오르는 걸 보면서 여기가 꼭대기인지 아니면 더 오를 수도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혹은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 속에서 이쯤이 저점일까 아니면 더 빠질까 헷갈린 적 분명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런 고점과 저점 구간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점을 활용해서 추세 반전 매매를 노리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매매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불법 대여 계좌나 사설업체 때문에 피해를 보시고 사기 피해로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는 이지스퀘어라는 정식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고 있고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영국 금융감독청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우선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전략은 5분봉 차트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1분봉이나 3분봉은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신호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10분봉이나 15분봉에서도 응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실전에서는 5분봉이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이 전략에는 총 3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3가지가 모두 충족이 될 때 비로소 진입 신호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속된 캔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봉이든 음봉이든 최소 4개 이상 연속으로 등장하는 흐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봉이 줄줄이 4개 이상 붙어서 나온다면 단기 과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음봉이 연속적으로 4개 이상이 나온다면 단기 과매도의 신호로 볼 수가 있어요. 이 구간이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린 구간입니다. 두 번째는 극단적인 RSI예요. 보통 RSI는 30선과 70선을 기준으로 사용을 하지만 저는 좀 더 극단적인 지점을 보기 위해서 20과 80선을 설정을 합니다. 즉 RSI가 80 이상을 찍으면 너무 과열된 매수세, RSI가 20 이하를 찍으면 너무 과도한 매도세로 해석을 해요. 이렇게 극단적인 RSI 구간이 확인이 되면 두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방향성을 망설이는 봉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도치형 캔들 혹은 꼬리가 긴 망치형 캔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다가 갑자기 위아래 꼬리가 길고 몸통이 작은 도치형 캔들이 등장을 한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방향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는 하락 추세 중에 긴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망치형 캔들이 나온다면 매도세가 힘을 다 쓰고 매수세가 서서히 들어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이 세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된다면 그 시점이 바로 진입 타점이 됩니다. 자, 이제 실제 차트를 보면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나스닥 5분봉 차트예요. 이쪽을 보시면 먼저 양봉이 4개 연속으로 등장을 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RSI가 80선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극단적인 과매수를 의미해요. 두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됐고 이어서 윗꼬리를 단 영망치형 캔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예상하고 매도에 진입하기 아주 좋은 자리라고 미리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의 경우에는 바로 위 저항선을 돌파하는 구간에 짧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손절이 짧아야 손익비가 좋아지고 실패했을 때도 부담이 줄어들게 돼요. 익절은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짧게 가져갈 경우에는 이 25일 이동평균선에 닿는 지점을 1차 익절 구간으로, 크게 가져갈 경우에는 그 다음 지지라인까지 확장해서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의 탄력과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유연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반대로 매수 포지션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쪽을 확인해 보시면 반대로 음봉이 연속적으로 4개 이상이 나왔고 RSI도 20선을 터치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도지형 캔들이 나타나면서 바닥 신호를 보내주고 있어요. 이 구간이 롱 타점이 되는 겁니다. 손절은 마찬가지로
직전 지지선의 이탈로 짧게 잡아주시고 익절도 마찬가지로 25일 이동평균선 또는 상단의 저항선까지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RSI가 이렇게 80이나 20을 터치하는 구간이 자주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즉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쓸 수 있는 전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차트를 관찰하다가 오늘 말씀드린 이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이번이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손절 라인을 명확히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익절도 과욕을 부리지 않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해보자면 연속된 캔들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 극단적인 RSI, 세 번째가 도지형 캔들 또는 망치형 캔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겹쳤을 때 우리는 추세 반전의 가능성이 높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전략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매매에 접목을 했을 때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기회가 왔을 때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고, 해외 선물 계좌 개설이나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는 아래 더보기란의 고객센터를 참고해주세요. 직접 계좌 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그널 파인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